블록체인 백과사전 불백!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읽어주겠다. 아나운서 정일환입니다. 네, 벌써 16회입니다. 네, 끝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키워드를 모두 다 이 100개를 다 정말 완전히 이해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들어봤던 키워드 중에 좀 의미가 애매했던 것들을 좀 선명하게 그냥 알아둔다 정도의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재미있게 느껴진다고 하면 뭐 쫄부를 보신다거나 또 불새를 보신다거나 이런 거를 하시면 좀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편이니까 편하게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이해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오늘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암호화입니다. 컴퓨터 통신 분야에서의 암호화는 누구든 읽어볼 수 있는 평문으로 저장된 정보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 인증키를 가진 사람만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며,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바꾸는 것을 복호화라고 한다. 암호화 인크립션이라고 하고, 복호화는 저기 써있는 것처럼 디크립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암호화 설명을 드리면서 이전 아마 그 불백 키워드 설명 때도 한번 드릴 텐데 늘 계속 말씀드린 해시. 해시라는 거와 암호화, 이 두 가지가 블록체인 이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말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차이는 암호화는 암호화했다가 다시 복호화, 그러니까 평문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A와 B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암호화된 형태로 A와 B 상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중요하고, 해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으로만 갈 수 있고 반대쪽으로 오지 못해요. 그런데 해시를 블록체인에서 중요하게 쓰는 이유는 위변조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늘 지금 이제 블록체인 백과사전 많이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결국은 용량이 너무 커지니까 이 용량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기본 내용은 어딘가에 따로 저장하고 해시 값을 저장함으로써 용량을 줄이고, 그 해시 값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위조 혹은 변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암호화는 어디 쓰이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이용할 때는 두 가지 키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공개되어 있는 공개키, 이거는 계좌 주소와 같은 거다. 그래서 공개키는 누구나 알아도 되는, 에란님의 공개키가 있을 수도 있고 제 공개키가 있을 수도 있고, 공개키는 또 새로 생성해서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가끔 보면 저희 비트코인에 대한 뭐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좀 도와주세요 굽신굽신 하면서 거기 공개키가 있죠. 이더리움 공개키나 비트코인 공개키를 넣어주는 거예요. 계좌번호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신한은행 제가 배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해서 계좌번호, 신한은행 계좌번호 적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 이제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본인이 알고 있는 개인키 혹은 암호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인키 암호키를 가지고 암호화해서 어떤 지금 제가 뭐 지불하는 수단이나 돈을 보내는 수단 이런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인, 이렇게 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이 암호화라는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키 혹은 암호키를 바탕으로 내가 보낸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확인하고 나면 다시 그걸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것 같은 복호화 과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써져 있는 게 암호 인증키를 가진 사람만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러면 개인키를 가진 사람만이 정보를 이제 컴퓨터 내에서는 본인이 개인키를 입력하면 그 개인키는 본인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 개인키를 넣은 것이 어딘가로 다시 움직이려고 할 때 이 데이터를 에란님만 알고 있었던 건데 다른 사람들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암호화 작업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키는 OX 블라블라블라 이겠지만 여기서 갈 때는 그것과 전혀 다른 암호화된 값으로 가고, 이 암호화된 값은 다른 사람들은 절대 풀어보지 못하도록 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키 값으로 이 인증키, 암호 인증키를 쓰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키는 매우 조심해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개인키는 공개하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리면 그거는 그냥 은행 계좌의 암호 혹은 은행 우리가 계좌 쓸 때는 OTP 번호 같은 거 쓰잖아요. 그 OTP를 남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갖고
해프닝으로 보면 처음에 뭐 사람들이 이제 이 주소로 뭐 이더리움을 보내주세요 굽신굽신 할 때 복사를 잘못해서 본인의 계좌와 이 개인 키도 같이 올려놔가지고 그 본인의 계좌가 빵원이 되는 거를 지켜봐야 되는 뭐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네,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법정 통화입니다. 통화의 원활한 유통을 기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강제 통원력을 부여한 화폐. 현재 그럼 법정 통화 화폐가 쓰이고 있는 게 한국 돈이죠. 네, 네,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런 말을 그래서 가끔 이제 또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비즈니스나 뭐 키워드 듣다 보면 피앗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피앗이라는 말이 정확히는 뭐 불태환 화폐 이런 뜻인데 여기 피앗이 피앗 머니, 피앗 커런시라고 부르는데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의해 강제 통용력을 갖는다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이 법률이 국가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통제를 받고 있는 화폐. 그래서 역으로 보면 중앙 통제를 받고 있다는 뜻은 중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를 한다는 거고 지급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은 뭐 1,000원짜리 지폐, 10,000원짜리 지폐가 그냥 사실 종이에다가 잉크를 찍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0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혹은 10,000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화를 법정 통화라고 부르고 있고요. 사실 근데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돈의 가치가 있고 너무 좋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저도 잘 알고 있고 에란님도 잘 알고 있고 다만 그런 것들은 그럼 어디가 그걸 지급 보증해 주냐? 소위 말하는 지급 보증은 없다는 거죠. 한국 돈은 어디가 지급 보증을 해준다? 대한민국 저희가 만드는 정부 국가가 해주는 거고 미국 달러는 어디서 해주냐? 미국 정부, 정확히는 미국 연방준비연준위라고 부르는 곳에서 이 달러가 가치가 있음을 증명을 해주거든요. 물론 국가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한국이 망하거나 미국이 망한다는 거는 사실 뭐 섣불리 우리가 인정하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건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화폐는 우리 모두의 신뢰를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 모두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치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나는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팔고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실제 가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 통화와 이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는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포모입니다.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말이죠. 암호화폐를 아직 못 샀는데 가격이 올라가 버릴까봐 불안한 마음을 이거 전 것 같은데요. ICO에 참여를 고려할 시점에도 이번이 아니면 큰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표현할 때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조모, JOMO, 조이 오브 미싱 아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네요. 사실 저는 이 키워드는 저도 처음 들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서. 근데 그러니까 뭐 포모, 조모라는 말을 종종 사용한다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작년 말까지 엄청나게 막 암호화폐 가격이 막 올랐잖아요. 그때 막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사서 다 떼부자가 된 것 같은데 나만 못 산 것 같아 라는 게 이제 포모 그런 불안감이 있었다라는 거고 반대로 사실 올 뭐 1월, 2월 지나면서 막 뚝뚝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때는 이제 조모 현상이 발생한 거죠. 내가 안 사길 정말 잘했구나. 내가 꼭지에 서서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그런 트렌드에서는 이 ICO라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을 할 때 새로 나오는 이 코인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투자를 해서 막 100배 벌었대, 1000배 벌었대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이거 있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실제로 가치가 별로 없거나 실행력이 없어서 잘 안 된 코인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냥 우스갯소리 혹은 뭐 그걸 빗대어 하는 말로 포모 조모라는 말이 있다. 제 주위에 포모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가요? 아직도 포모를 유지하고 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에 투자하거나 하는 거는 본인의 책임해야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는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의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이르는 말이다. 2009년 처음 등장한 비트코인은 애초에 2100만 비트코인까지만 발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발행되는 인플레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아, 그렇군요. 네. 비트코인은 매 21만 블록마다 보상이 절반씩 줄어든다.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4년마다 오는데 2020년경 블록 보상은 6.25 BTC로 줄어들 예정이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반감기가 오네요. 네, 정말 우리 맨날 뭐 우라늄 반감기 이런 거만 배웠는데 그거와 같은 반감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네. 지금 그럼 2020년 4년마다 오는데 2020년에 6.25개로 바뀐다는 얘기는 지금은 블럭이 하나 생성됐을 때마다 보상되는 게 그 두 배인 두 배죠. 12.5 네. 12.5 비트코인을 주고 있다고. 12.5 비트코인을 내가 만약에 아까 채굴을 해서 받게 되면 그 하나에 1,000만 원이면 1억 넘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채굴에 막 기기를 써서 많이 몰리고 있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저 위에서 제가 그 법정화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법정화폐, 법정 통용화폐는 그래도 뭐 한국 정부가 혹은 미국 정부가 그 가치를 보장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그런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들은 전체 통화량을 얼마로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내에서만 진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는 마음대로 이 화폐를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경우에 찍어냈다가 다시 이제 끌어들였다가 뭐 그걸 이제 통화량 정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은 주도적인 아까 책임을 져주는 정부 이런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전체 총량을 정해놓고 이 양이 언제까지 나온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것도 다 공개를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2100만 개까지만 생긴다라는 게 명확하고 정확히 생기는 기간은 2150년 정도까지 해서 비트코인 전체 총량이 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 총량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내가 비트코인을 보유하면 이게 앞으로는 더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되면 가지고 있는 게 가치가 높아질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반감기란 얘기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지금 보너스를 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작업 증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 그러니까 거래 장부가 계속 생성이 되고 그게 유지가 돼야 이 비트코인 생태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을 반감기를 가지고 뭐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뭐 12.5 비트코인이 지급되고 있고 2020년 이후에는 6.25 비트코인이 뭐 지급될 거다라는 거를 뭐 알려주는 뭐 기준이라고 보시면. 그런데 그럼 반감기가 4년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네네네. 2020년에는 6.25 BTC로 줄어들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이렇게 오르고 아니죠. 왔다 갔다 하는 계속 건가요? 줄어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가요? 전체 비트코인 양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아마 나와 있는 비트코인 총량이 한 1,700만 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400만 개만 남아있기 때문에 다 계속 줄어들고. 계속 줄어드는 거고, 2150년 이후에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학 문제를 풀어서 작업 증명하는 방식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는 2100만 개 있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아마 거래 수수료나 이런 여러 가지 발생하는 수수료를 가지고 다시 이 생태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사실 비트코인을 정부처럼 운영하는 조직은 없지만 비트코인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2150년 뒤에는 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을 짤 거고요. 거기에 맞춰 갈 거지만 다 부질없는 이유는 제가 2150년까지 못 살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멀리 보지 말고 한 2050년에서 2100년까지만 보고 그럽시다. 그때까지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려 그럽시다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와닿네요. 가격이 올라갈지 말지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시스템과 로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발행 총량을 정해놓고 그 총량 내에서 움직인다는 걸 선언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준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